맥도날드가 빅맥을 유럽에서 취소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빅맥은 전 세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불사용 최심판을 하지? 여러분, 상표 등록까지 다 끝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상표는 취소됩니다 라는 통보를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분명히 상대방의 내 상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침해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이건 상표로 쓴 게 아닙니다 라고 판단해 버린다면? 안녕하세요. 20년차 상표 전문 변리사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상표법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 상표적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등록을 해놓고도 취소당할 수도 있고 침해 소송에서 질 수도 있고 선사용권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표적 사용이 뭔지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표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느냐, 요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또는 누가 제공했는지를 나타내는 표시, 그게 바로 상표이고 그런 기능이 발휘되게끔 사용되어야 상표로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표법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상표적 사용을 전제 조건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내 상표를 사용했는지 판단을 할 때도,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을 하거나 선사용권을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도 항상 그게 상표적 사용이었느냐라는 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상표적 사용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적 문구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예전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에어클리너 포장에 자신의 상표와 함께 적용 차종 쏘나타라고 표시한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현대자동차 측에서 쏘나타 상표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쏘나타의 이 에어클리너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쏘나타가 이 에어클리너의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원도 이때의 쏘나타는 출처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품의 용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으로 사용을 한 경우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봉제 왕구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동물 모양을 사용을 했는데 법원은 이게 출처 표시가 아니라 의장적, 디자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반지 중앙에 동물 모양이 생긴 경우에도 장식 목적이지 소비자가 그 문양을 보고 아, 그 회사 반지구나 라고 인식하지는 않으므로 상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메뉴명이나 서비스명으로 사용한 경우인데요. 폭탄밥 사건 혹시 아시나요?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어떤 분이 도시락을 상품으로 해서 등록을 해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이제 폭탄밥을 판 거예요. 그래서 상표 침해 아니냐고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폭탄밥은 메뉴 이름에 불과하는 거지 이 상품, 도시락에 대한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사용 취소 심판이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사용이란 당연히 상표적 사용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건 중에 맥도날드가 빅맥을 유럽에서 취소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슈퍼맥스라는 아일랜드의 패스트푸드 체인이 빅맥에 대해서 이제 불사용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를 한 거예요. 빅맥은 전 세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불사용 취소 심판을 하지? 쉽지만 결국 법원은 빅맥은 소고기 샌드위치에 대해서는 사용이 되었지만 다른 종류의 샌드위치와 식당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사용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 법이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건이 고등기관에 올라가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상표를 지정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침해 소송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대방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무리 내 상표와 똑같은 표시를 사용하더라도 애초에 상표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이거 이제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 예를 들어서 이제 흔한 단어, 지리적 명칭 같은 것들이 원래는 상표 등록이 안 되는데 오랫동안 실제로 사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특정 출처를 나타내는 것을 널리 인식이 되었어요. 종로학원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때 상표를 사용했다라는 것과 그 사용으로 인해 널리 알려졌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때도 상표로서 사용해야 되고 상표로 알려져 있어야 되고 그 사용한 범위 내에서만 선사용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표적 사용이란 표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의 제품인지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설명적으로 또는 디자인 목적으로 메뉴명이나 기타 어떤 표시로 사용했다면 상표법상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불세용 수요 심판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침해소송, 권리범위화 게시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선사용권 주장 등 상표법의 거의 모든 곳에서 상표적 사용이 대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이 끝이 아니라 상표답게 출처 표시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